환영합니다. 미스터리 러버 채널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곳.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반전과 반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밀로 가득한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도시와 국가를 남겨주세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미스터리 애호가들과 함께 스릴을 만끽하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1장 예상치 못한 손님의 도착 그 아침. 햇살 화이트 헤이븐, 매너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정교하게 닦인 마호가니, 가구와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게 배치된 섬세한 도자기차 세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당한 에드워드 시대의 영지 서식스의 구릉진 시골에 자리 잡고 있으며 푸른 잔디밭과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오래된 주목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장소 세련됨, 속삭이는 스캔들, 그리고 이 순간 비극의 위기에 처한 집돈트 웅장한 거실 안에서 레이디 엘리노어 휘트콤 앉았다. 뻣뻣하게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 창백하고 우울하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무릎 위에 수놓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옷차림도 깔끔하다. 그의 회색 머리카락은 뒤로 빗겨져 있었고 고운 안경 아래로 검은 눈이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아서 펜브로크 휘트콤 가문의 변호사였으며 오늘 그의 존재는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노어 부인,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목소리로 말했다. 측정되고 정확하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간청드립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레이디 엘리노어의 손이 살짝 떨렸다. 진실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펜브로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휴고 경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터져 열렸다. 한 여자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가 흐트러짐. 그녀의 얼굴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지다. 엘리노어 부인과 꼭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는 숨가쁘게 선언했다. 변호사 굳어졌다. 데이븐포트 양, 그냥 난입할 수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휴고 경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키며 속삭임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뭔가를 찾았어요. 장미 정원에서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숨이 막혔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데븐포트 양의 손가락 풀리지 않은 공개 작고 섬세한 물건 그녀의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금 결혼 반지 덤밴드에 안쪽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A에게 영원히 당신의 것. 이 레이디 엘리노어 작은 비명을 지르다.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반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10년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3일 후 에르큘 푸아로는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런던 아파트에서. 그의 작은 프레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정밀도로 다듬어진 코수염, 한 잔의 그의 옆 테이블에는 다크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대지 않은 채 손에 든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레이디 엘리노어 휘트콤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군.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그 맞은편에 헤이스팅스 선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푸른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다.
남편이 실종되고 예상치 못한 반지가 발견되었다니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군요. 푸아로, 그는 말했다.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아, 몬셰어 헤이스팅스. 하지만 당신은 표면만 보고 계시네요.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푸아로 편지를 들어 올렸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요. 한 여자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몇 년 후 반지가 그의 반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헤이스팅스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건가요?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 고의로. 헤이스팅스 응시했다.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해?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엘리너 부인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전갈입니다. 무슨 일이야? 푸아로 이제 기대 앉았다. 아, 하이스팅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초콜릿을 한 모금 들이켰다. 짐 싸세요, 친구. 우리는 바로 서식스로 떠납니다. 그 서식스로의 여행 빠르다. 시골을 가로지르는 기차마치 녹색 테피스트리를 가로지르는 은빛 실처럼. 공기는 상쾌한 가을 추위를 실어왔다. 그리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회색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데화이트 헤븐 매너. 푸아로는 관찰했다 집을 사로잡는 듯한 조용한 긴장감 하인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두려워하는 듯했다. 엘리노어 부인이 웅장한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균형 잡힌 하지만 푸아로는 그녀의 눈 뒤에 피로함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푸아로 씨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장갑 낀 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아로 살짝 숙였다. 부인, 영광입니다. 언제나 신사였던 헤이스팅스는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레이디 엘레노어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응접실, 어디아서 펜브로크, 그리고 데븐포트 양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아로의 예리한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펜브로크의 어깨가 뻣뻣해지고 데븐포트 양의 발이 쉬지 않고 두드리는 소리, 긴장감, 비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짓말던 푸아로는 의자에 앉았다. 이제 부인, 그는 말했다.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이디 엘리노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예, 푸아로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였다. 말씀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셨나요?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가 사라진 날 밤 푸아로의 손가락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봉!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부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눈이 깜빡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푸아로는 그것을 보았다. 두려움 덤때 뭔가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헤븐 매너 하나, 이상의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장. 사라지는 밤 거실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화이트헤븐 매너복대에서 멀리서 들리는 할아버지 시계의 종소리만이 우아한 침묵을 깨뜨렸다. 레이디 엘리노어 휘트콤 그녀는 손을 무릎에 꼭 쥐고 망설였다. 푸아로의 질문에 답하기 전 잠시 동안. 제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15년 전 9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에르킬 푸아로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말씀해보세요, 부인.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손가락 조여졌다. 그녀의 드레스의 실크 주위에 그녀 맞은편에 아서 펜브로크 휘트콤 가문의 변호사인 그는 마치 불쾌한 기억에 대비하는 듯 입을 다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데븐포트 양가정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푸아로는 그렇지 않았다. 누르다 그녀를 즉시. 그는 평생을 관찰하며 보냈습니다. 속임수의 섬세한 춤근은 어떤 사람이 직접적인 신문보다 부드러운 격려가 필요할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디 엘리노어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저녁 파티를 열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휴고의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죠. 아시다시피 그는 항상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녁 시간을 정말 좋아하셨죠.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망설였다. 손님은 6명이었어요.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것을 꺼냈다. 공책 그리고 레이디 엘리노어가 나열한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펜브로크, 가족 변호사 알프레드 리튼 경은퇴한 대령이자 휴고 경의 오랜 친구입니다. G. 샬럿 데븐포트 양, 가정부, 그리고 그녀의 오빠 그레이엄 데븐포트, 재산관리자, 마담 이소벨 마르샹, 프랑스의 미망인이자 휘트콤 가문의 오랜 지인 존 로버트 게이블 씨, 휴고 경의 사업 동료 존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다재다능한 그룹이군요. 그리고 부인, 저녁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나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입술을 다물었다. 처음에는 네. 저녁 식사는 정말 좋았어요. 휴고가 좋은 원기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녁 식사 후에 뭔가 달라졌어요. 푸아로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변하셨어요, 부인. 레이디 엘리노어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서 펜브로크 불편하게 움직였다. 의자에 앉았다. 네, 잘 기억납니다. 그가 인정했다. 꽤 격한 논쟁이었죠. 푸아로 그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펜브로케는 그양 영비단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휴고와 로버트 게이블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휴고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상황이 꽤 긴장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이죠? 푸아로가 물었다. 펜브로크는 망설였다. 다소 위험한 투자련 게이블은 휴고가 경고했다 계속 진행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휴고는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그 투자는 뭐였죠?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액수라는 것은 압니다. 푸아로 그녀를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남편분이 두려워하는 것 같았나요? 무서워요?
엘리너 부인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화가 나 있었어요. 심지어 격분했죠. 펜브로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게이블을 비난했습니다. 간섭하려고 하다 그의 일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이블은 방에서 뛰쳐나갔다. 푸아로의 눈썹을 치켜 올렸다. 휴고 경이 그를 따라갔나요? 엘리노어 부인이 망설였다. 아니요, 그는 분노하며 남아 있었어요. 술을 한 잔 따라 마시고는 불옆에 앉았죠. 그 다음은요, 푸아로가 재촉했다. 레이디, 엘리노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 다음 그는 사라졌다. 헤이스팅스 그는 글을 쓰는 것을 잠시 멈췄다. 사라졌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라졌다고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한순간 그는 거기 앉아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푸아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없는 걸 언제 느꼈어? 미스 데븐포트 마침내 말을 꺼냈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선생님. 거실에서 쟁반을 가져오려고 갔는데 선생님 의자가 비어있더군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은 불안하대 어떤 식으로든요. 아니요. 데이븐포트 양이 대답했다. 모든 게 우리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휴고 경이 떠나셨다는 것만 빼고요. 푸아로 손을 모았다. 문은 열려 있었어. 창문은 데븐포트 양망설였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헤이스팅스와 제프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푸아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요. 푸아로는 팔걸이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다. 이상하지 않아? 한 남자가 자기 집에서 사라져 버렸어? 투쟁의 흔적도 작별 인사도 떠날 기미도 없이 말이야.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면 아마도 내 친구 그는 떠나야 했다. 푸아로는 데이븐포트 양에게 주의를 돌렸다. 반지를 발견한 사람은 당신이었지? 그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미 정원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설명하세요. 미스 데븐포트의 눈썹을 찡그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반지는 묻히지도 않았고 숨겨지지도 않았거든요. 자갈길에서 쉬고 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하셨죠? 데이븐포트 양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요. 정원은 잘 관리되어 있지만 추운 계절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묻겠습니다, 제 친구 여러분. 15년 전에 사라진 남자의 결혼 반지가 왜 아무도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곳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침묵이 정착되었다 방 위에. 그러자 헤이스팅스가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는군.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었다. 하지만 왜 지금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요? 푸아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왜냐하면 부인 누구 과거는 더 이상 묻혀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펜브로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아로와하게 서 있었다.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
그리고 제 생각에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과거가 끝난 곳입니다.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은 푸아로는 엘리노어 부인에게로 돌아섰다. 부인께서 그렇게 친절하시다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일입니다. 레이디 엘리노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과거를 향한 웅장한 복도로 인도했을 때 푸아로는 확실히 알았다. 마침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거실 단서 그 화이트헵은 매너의 복도 으스스한 침묵에 휩싸여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무게가 공기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엘리너 부인이 푸아로, 헤이스팅스, 그리고 제프를 이끌고 위고 경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거실로 향하자 푸아로는 모든 세부 사항, 길쭉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화려한 벽등, 그들의 발소리를 가리는 두꺼운 페르시아 양탄자, 그리고 오래된 책의 희미한 향기, 희미해진 시가 연기 공중에 떠다니는 덩트레이디. 엘리노어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밀어서 열다 거실로 무거운 나무, 패널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은 듯한 우아한 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푸아로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즉시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훑어보았다. 그 공간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이상하게 생기가 없다 마치 휴고 경이 사라진 순간에 얼어붙은 듣더뭉장한 벽난로방의 가장 끝에 서 있었고 대리석 벽난로에는 다음과 같은 장식이 있었습니다. 가족 초상화와 고급 도자기, 조각상. 오른쪽에는 마호가니, 음료 캐비닛 샹들리에에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빛나는 오래된 브랜디 병 깔끔한 줄로 서 있다. 가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빈 의자 난로 근처에서 휴고 경의 의자 점다 푸아로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도달했을 때 잠시 멈췄다. 그 아래로 두꺼운 붉은 카펫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장갑 낀 손가락을 섬유에 살짝 대었다. 그러자 그는 미소 지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사실이군요. 근처 책장을 살펴보던 헤이스팅스가 돌아보며 말했다. 뭐지? 푸아로우아하게 일어났다. 말씀해 주세요, 친구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그는 카펫을 가리켰다. 제프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헤이스팅스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꽤 호화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좋은 품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러그? 더미의 눈에 띄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맙소사, 내 말이 맞아. 인상 없음 그의 의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제프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푸아로 이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수사관님, 즉 후고경은 결코 진정한 그날 밤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방 위로 넘어졌어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눈썹이 찡그려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가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희미한 숨소리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데븐포트 양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거기 앉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푸아로의 시선이 술장 쪽으로 옮겨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마도 그는 여기. 푸아로는 평소에 섬세함으로 캐비닛 문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크리스털 디켄터의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그는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하나씩 그의 손 앞에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예리한 눈은 뭔가를 잡았다. 아유리 제품에 먼지가 얇게 묻어 있음. 하나를 제외하고 특정 텀블러. 그것은 티없는 푸아로는 잔을 들어 헤이스팅스에게 돌아섰다. 보세요, 친구. 이 잔은 다른 잔들과 달리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헤이스팅스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마도 누군가 최근에 청소했나요? 푸아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는 엘리노어 부인에게 돌아섰다. 부인,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실종된 이후로 이 방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그럼 푸아로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걸 최근에 다시 놓은 사람은 누구야? 고요 다시 한번 넘어졌습니다. 눈썹을 찡그렸다. 누군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누구나, 경감님.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데븐포트 양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유리잔이 최근에 사용되었다면 그건 푸아로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원활하게. 반지가 발견된 날 밤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헤이스팅스 곧게 펴짐. 반지와 거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요? 맞아요.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누군가, 아마도 정원에 반지를 놓은 사람이었을 거야. 여기 와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잔. 제프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럼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군요. 푸아로 살짝 미소 지었다. 아니면 경감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레이디 엘리노 어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왜요? 푸아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헤이스팅스와 제프처럼 나머지 거실을 살펴보았다. 푸아로는 그의 길을 만들었다. 큰 베이 윈도우. 그것은 정문 외의 유일한 출구였고 데이븐포트 양은 이미 후고 경이 실종된 밤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푸아로는 공부했다. 황동 걸쇠를 조심스럽게 그는 장갑 낀 손가락을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나무에 희미한 긁힌 자국, 작지만 눈에 띄는 호기심이군요. 그는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푸아로? 헤이스팅스가 물었다. 푸아로는 돌아섰다. 이 레치는 변조되었다. 강제로 열렸어요. 머리가 획 돌아섰다. 억지로요? 누가 침입했다는 말인가요?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아니요, 경감님, 누군가 요발발했다. 집단적 침묵방을 가득 채웠다. 레이디 엘리노 어창백해졌다. 그럼 제 남편이 실종된 게 아니라 탈출했다는 거예요? 푸아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인. 그가 기꺼이 떠났는지 아니면 떠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제프와 헤이스팅스에게로 향했다. 위고 경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창문을 통해 인도된 것입니다. 헤이스팅스 삼켰다. 그럼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나요? 아니면 푸아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레이디 엘리노 어병날로 가장 자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위고가 그날 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푸아로, 당신 말이 맞다면 이 집에 내가 믿었던 누군가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푸아로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인.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아로는 제프에게로 돌아섰다. 수사관님, 15년 전 만찬에 참석했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 데려오겠습니다. 푸아로는 미소 지었다. 아니, 친구야. 우리는 그들에게 갈 것이다.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한 명씩 말이에요?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탐정은 자신의 수사 대상을 자연스러운 서식지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헤이스팅스, 오직 그때에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레이디 엘리노 어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푸아로는 제프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휴고 휘트콤 경과 논쟁을 벌인 마지막 인물. 표정이 굳어졌다. 로버트 게이블, 푸아로 미소 지었다. 그렇죠. 사장, 마지막에 논쟁한 남자 아침, 안개가 굽이치는 서식스 시골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푸아로, 헤이스팅스, 그리고 제프 화이트헤이븐 매놀에서 출발하여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게이블, 휴고 휘트콤 경과 마지막으로 다툰 남자. 그들의 마차는 축축한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렸고 가을 낙엽들이 울퉁불퉁한 참나무 가지에서 느릿느릿 흔들렸다. 헤이스팅스는 언제나 실용적인 영국인 코트를 고쳐 입고 푸아로에게로 돌아섰다. 푸아로, 당신은 게이블이 이 일에 관여했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내 생각엔 친구야. 그는 자신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아니면 단지 목격자였는지는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푸능걸거렸다. 게이블은 영리한 사람이야. 고지식한 사업가 스타일이라 필요할 땐 잔인하게 처단하지. 휘트콤에게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면 우리 편은 쉽게 굴지 않을 거야.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감님,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할수록 말과 몸짓 그리고 사소한 버릇으로 자신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헤이스팅스 팔짱을 끼었다. 게이블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푸아로는 손을 모았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할 거라고 예상해요. 가능한 한 적게. 게이블의 집은 인상적인 구조였습니다. 화이트헤븐 매너만큼 웅장하지는 않지만 돌로 마감된 시골집입니다. 튼튼하고 잘 관리되고 소박하다. 그것은 가치를 두는 남자의 틀림없는 터치를 지녔습니다. 우아함보다 효율성 더 대세.
사람은 문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른 체형에 입술이 굳은 집사 그들을 겸손하게 꾸며진 서재로 안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공기에는 광택이, 나는 오크와 시가 연기. 책상 뒤에 앉아 로버트 게이블, 60살쯤 된 남자, 날카로운 회색 눈 그리고 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빌드 어깨가 넓고 강력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서리는 부드러워졌지만요. 게이블은 그들에게 손짓했다. 그의 맞은편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는 손님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푸아로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은 무릎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게이블 씨, 저희는 휴고 휘트콤 경을 만나러 왔습니다. 깜빡이 밀글 수 없는 것. 게이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휴고 경, 그가 되물었다. 그는 어떻게 됐지? 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그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이블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15년 전 일이에요, 경감님.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푸아로 기분 좋게 미소 지었다. 아,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억이란 참 매혹적인 거야. 잊었다고 믿을수록 세부 사항들은 더욱 선명해지거든. 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게이블 코로 숨을 내쉬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 휴고는 고집이 세서 듣지도 않았어. 헤이스팅스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게이블의 손가락 약간 조여졌다. 팔걸이 주위를 맴돌았다. 사업 거래였어. 내가 말렸어. 자기가 실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푸아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가 당신을 협박했나요, 씨? 게이블의 눈이 어두워졌다. 나를 협박한다고요? 안 돼요. 하지만 그는 제가 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푸아로는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럼 다툰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씨? 떠났어요. 게이블이 간략하게 말했다. 그 후로 휴고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하지만 게이블 씨, 당신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게이블과 많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푸아로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이 파티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이나 휴고 경은 사라졌습니다. 게이블 천천히 내쉬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그 일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푸아로는 손을 들었다. 저는 당신이 계산, 취하지 않는 남자 원인 없는 위험. 게이블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휴고가 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푸아로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게이블, 나는 오랫동안 그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짧게 웃었다. 알다시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항상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의심했어요. 헤이스팅스 자세를 똑바로 앉았다. 계속하세요. 게이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화이트 헤이븐 저택을 떠날 때 다음 날 휴고와 이야기하러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왜 나서지 않았어? 게이블은 망설였다. 왜냐하면 뭔가를 봤거든요.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무엇을 보셨나요, 선생님? 게이블은 대답하기 전에 두 사람을 잠깐 훑어보았다. 나는 을 보았다 정원에 빛이 들어옵니다. 내가 떠난 직후에요.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종류의 빛인가요? 게이블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라엔턴인 것 같아요. 나는 긴 차도를 걸어가던 중 뒤를 돌아보았다. 응접실 창문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러나 더 멀리 근처의 장미 정원, 나는 두 번째로 더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푸아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보셨나요? 게이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빛이에요. 제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휴고가 실종됐을 때 누군가 밖에 있었단 말이지. 헤이스팅스 이 눈썹을 찡그렸다. 하지만 왜 정원이에요? 푸아로의 표현은 읽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친구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지요. 게이블은 망설였다. 있잖아요.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푸아로와하게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게이블이 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으면 좋겠어. 적어도 엘리너를 위해서라면 말이야. 푸아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엘리노어 부인을 위해서요? 게이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죠. 그들이 게이블의 집을 나서자 헤이스팅스는 턱을 문질렀다. 정원의 불빛, 사라진 남자, 그리고 사라진 반지. 푸아로, 난 우리가 아직도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하지만 아시다시피 헤이스팅스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제프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죠? 푸아로는 쪽으로 돌아섰다. 화이트 헤이븐 매너는 이제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멀리 실루엣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찰청장.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스팅스 숨을 내쉬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응? 푸아로 미소 지었다. 언제나 내 친구, 항상 장미 정원의 비밀 그 오후에 비푸아로, 헤이스팅스. 제프가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다. 화이트 헤븐 매너 하늘은 어스름한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광활한 부지. 그 장미 정원 깔끔하게 다듬어진 울타리 줄 너머에 자리 잡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으스스하게 조용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나무 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 그들이 정원 입구에 다다르자 푸아로 는일시 정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세심하게 배치된 화단. 구불구불한 자갈길. 중앙에 있는 웅장한 돌 분수. 한때 아름다웠던 곳이 이제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덩굴로 뒤덮여 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저녁의 추위를 막기 위해 코트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약간 떨었다. 푸아로, 이곳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참으로 모나미,
불안한 거니 정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비밀은 아시다시피 영원히 감춰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짜증이 났다. 좋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푸아로 자갈길을 가리켰다 미스 데븐포트가 발견한 곡결혼 반지. 작은 황금색 띠는 이미 화이트헤이븐 매널에서 소란을 일으켰지만 포이롯는 그 배치가고이 누군가에게 남긴 메시지,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 남긴 메시지. 그는 웅크리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그 위로 움직였다. 흩어진 자갈그의 눈은 예리한 관찰로 가늘어졌다. 반지는 자갈 위에 놓여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푸아로는 몸을 바로 세우고 제프 쪽으로 돌아섰다. 경감님, 반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당신은 부하들에게 이 지역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지요. 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제프, 누군가가 뭔가 확실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볼 때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 헤이스팅스 속담. 그럼 우리가 정확히 찾고 있는 건 뭐죠?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친구야, 우리가 곧 알게 될 일이야. 푸아로는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소의 세심한 배려, 정원을 산책하다 의도적인 패턴으로 그의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다. 그것은이었다단 몇 분 후에 그가 멈췄다 갑자기 바다 근처 분수. 그의 예리한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양의 작은 부분, 분수의 돌 가장자리 바로 넘어.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저기요, 헤이스팅스와 제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제프가 물었다. 푸아로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셨나요, 메스 아미스? 여기 지구는 다르다 나머지로부터는.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좀 더 어두워 보이는군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부드러워요. 마치 최근에 방해를 받았다. 제프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여기 뭔가를 파냈을까요? 푸아로 그의 발을 가볍게 땅에 눌렀다. 그것이 주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감님,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네, 그를 응시했다. 여기에 뭔가 묻혀 있다는 말이에요? 푸아로 살짝 미소 지었다. 경감님, 그것은 오직 무엇에 대한 질문일 뿐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일 뿐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제프는 곧 도착한 화이트헤이븐 직원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은 삽, 검사관이 파기 작업을 시작하자땅이 쉽게 떨어져 나갔다. 축축하고 헐거워서 마치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뒤집혔다. 몇 인치 깊이 삽의 칼날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뭔가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흙을 털어냈다. 순식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는데 표면은 풍화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녹슨 경첩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보일라. 그가 중얼거렸다. 정원이 비밀을 드러냈구나. 잡은 들어올렸다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그것을 분수의 돌 가장자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남자는 기대다 제프가 주머니 칼을 이용해
녹슨 걸쇠를 벌렸다.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리자내부의 내용도 안에는 쌓여있다 오래된 천, 소수였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은색, 포켓 시계 던푸아로 먼저 서류에 손을 뻗었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잉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글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읽기 쉬운. 헤이스팅스는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푸아로의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들은 편지, 네, 눈살을 찌푸렸다. 편지요. 어떤 종류의 편지요? 푸아로 큰 소리로 읽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내 사랑하는 일이 너무 과하게 흘러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해요. 저를 사랑한다면 자정에 정원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못 만나더라도 이해할게요. 저는 언제나 당신 거실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영원히요. 그 편지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첫 글자가 H로만 되어 있습니다. 헤이스팅스의 숨이 막혔다. 맙소사. 분명 휴고경의 편지일 거야. 푸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제 친구. 네, 턱을 문질렀다. 그럼 그는 떠날 계획이었던 거야. 왜? 누구에게 편지를 썼던 거야? 푸아로 그는 엘리노어 부인의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감님?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 편지는 그가 출마할 계획이었다는 걸 확인해 주지만 왜 출마했는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아요. 푸아로는 은색, 포켓 시계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손이 있었다. 정확히 12시 5분에 멈췄습니다. 헤이스팅스 응시했다. 자정, 그리고 5분. 푸아로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 헤이스팅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럴 것 같군. 그날 밤 휴고경은 정원 너머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푸아로의 표현은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생각한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그가 사라졌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 했지만 사실 그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2차 가워지다 정원 위에 헤이스팅스는 침을 삼켰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푸아로의 시선은 다시 새로 파낸 흙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는 분수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틀림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단어 척추를 따라 오싹한 느낌이 든다. 어쩌면요, 친구, 그는 결코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6장, 분수 아래에 비밀아 깊은 침묵장미 정원 위에 걸려 있었다. 푸아로의 말, 부드럽지만 차갑다 헤이스팅스와 제프 위의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다. 탐정은 가만히 서 있었다. 돌 분수에 고정된 날카로운 시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건물은 잊혀진 범죄의 조용한 증인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종종 푸아로의 극적 재능을 무시했지만 갑자기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휴고가 여기에 묻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중얼거렸다. 푸아로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친구야. 증거가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운걸거렸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푸아로. 푸아로는 경감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가 침묵을 지키고 미스터리를 미제로 남겨두는 게 낫겠습니까? 경감님? 제프는 이 말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하지만 만약 그가 여기 묻혔다면 우리는 땅을 파야 할 거야. 그리고 만약 자네가 틀렸다면 푸아로가 손을 들었다. 아, 하지만 제가 틀릴 때가 언제인가요, 경감님? 잡은 손짓을 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사, 그들의 활동을 은밀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구 가져오기. 몇 분 안에 두 남자가 돌아와서 삽과 지렛대 전 발굴이 시작되자 푸아로는 약간 뒤로 물러섰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들여다 보인다 모든 반응. 레이디 엘레노어가 정원 가장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양피지처럼 창백하다 데이븐 포트 양은 그녀 뒤에 서서 한 손으로 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가정 변호사인 아서 펜브로크가 그들 옆에 서 있었는데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다. 팽팽한 덤따 몇 분 동안 삽이 축축한 땅을 가르다 정원을 가득 채우는 흙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헤이스팅스 불편하게 움직였다 식어가는 저녁 공기 속에 그의 숨결이 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둔탁한 소리 덧내 얼어붙었다. 그는 무릎을 꿇기 전에 헤이스팅스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의 손가락은 먼지를 털어냈다 무언가까지 견고하고 굽히지 않는 지구의 층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나무 들보 제프는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여기 뭔가 있어. 알았지?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경감님. 실종된 남자의 안식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정원사와 제프는 나무 구조물을 뜯어냈다. 청소하다 더 많은 토양 윤곽이 나올 때까지 함정문 나타났다. 나무는 낡고 썩어가는, 철제 경첩은 오랜 세월 습기에 노출되어 녹이 새울었습니다. 헤이스팅스 크게 숨을 내쉬었다. 숨겨진 문이요. 분수 아래에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친구. 그리고 제 생각엔 꽤 오래된 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정원사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누가 가져왔는지 쇠질했대. 심호흡을 한 후 검사관은 그것을 나무 해치 아래에 끼우고 몇 번의 힘겨운 노력 끝에 문이 신음소리와 함께 열렸다. 공개지하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 전 아래에서 빠져나온 공기는 차갑고 습하다. 틀림없는 향을 지니고 땅과 부패 레이디 엘리노어 가볍게 숨을 헐떡였다. 이런 게 존재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푸아로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아니요, 부인. 하지만 누군가가 그랬어요. 헤이스팅스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살짝 떨면서. 푸아로, 진심으로 거기 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헤이스팅스, 친구야,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가요? 헤이스팅스 침을 삼켰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고대 지하실로 내려가는 건 절대 안 돼. 네, 투덜거렸다. 너무 늦었어. 누가 등불 좀 줘. 아하인이 앞으로 달려갔다. 생산작은 석유 램프, 깜빡거리는 불꽃이 돌담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잽과 포이로 눈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헤이스팅스 한숨을 쉬며 따라갔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푸아로, 난 당신을 괴롭힐 거야. 푸아로는 부드럽게 낄낄거렸다. 그럼 적어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없는 일은 없겠네. 그 통로는 좁고 축축하다. 돌담은 결로로 미끄러웠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답답해졌다 마치 벽 자체 가슴을 참았다.
계단 아래쪽에서 터널이 열렸습니다. 작은 지하 챔버, 천장 남고 아치형,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헐거운 돌과 잔해물, 아중앙에 돌 받침대가 서 있었다.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그 표면 뒤틀리고 무너지다. 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등불을 높이 들고 이곳은 분명 수백 년 된 곳이야. 푸아로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래된 돌. 아마도 가족 묘지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짐.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휴고 경은 여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푸아로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게 바로 질문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 낡은 문서와 유물에 찢어진 잔해들 사이에서 그 안에는 해골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공기가 커졌다. 죽음처럼 조용하다. 푸아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아, 그는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를 찾았군. 헤이스팅스 힘겹게 삼켰다. 그럼 휴고 경이신가요? 내 얼굴을 찡그렸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위치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푸아로는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예리한 눈으로 뼈 유해를 훑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추적되었습니다. 찢어진 재킷의 잔해. 무언가에 부딪히다 금속성 갈비뼈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추출했습니다. 칼, 오래되어 녹이 새을었다. 눈썹을 찡그렸다. 그게 답이에요. 헤이스팅스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푸아로는 표정을 바로잡았다. 어만. 아니요, 친구.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레이디 엘리노어의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에서부터 뛰어. 푸아로는 해골로 돌아갔고 그의 마음은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다. 휴고 경은도 망치지 마라. 그날 밤 그는 이 지하실로 유인되다. 배신당하고 살해당하고 그가 한때 걸었던 정원 아래에서 썩도록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왜 그럴까? 푸아로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타타타 정원에 있는 반지, 편지들, 거실에 사라진 유리. 누군가가 시도했다. 15년 동안 진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간이 왔습니다. 비밀은 끝났다. G.I. 푸아로는 제프에게로 돌아섰다. 경감님, 화이트 헤이븐 저택에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막의 시간이 왔습니다. 7장 용의자들의 모임. 그 화이트 헤븐 매너 내부의 분위기 긴장감이 감돌았다. 푸아로, 헤이스팅스, 그리고 제프는 지하에서 발견을 마치고 돌아왔다. 분수, 옷에는 먼지가 묻어있고 표정에는 게시로 인해 암울해지다. 의 소식뼈대 유해와 녹슨 칼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제는 15년 전 악명 높은 만찬 파티의 마지막 손님들로 가득 찬 대강당. 푸아로는 각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조용한 정밀함 덤께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극의 주요 인물들. 레이디 엘리노어 휘트콤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무릎에 손을 꽉 얹고 있었다. 아서 펜브로크 변호사, 그의 턱단 다낭의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샬럿 데븐포트 양, 가정부, 창백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다. 울프레드 리튼 경은퇴한 대령은
뻣뻣한 자세로 웃지 않았다. 마담 이소벨. 마르샹 프랑스 미망인의 날카로운 눈은 읽을 수 없었다. 로버트 게이블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사업 동료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 있었어 문 근처. 평소의 무뚝뚝함은 순간의 무게에 억눌렸다. 헤이스팅스 불편하게 움직였다. 푸아로 옆에 있는 그의 눈살은 그들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으로 인해 찌푸려졌다. 그러나 푸아로는 그대로 남았다. 고요한. 함께 계산된 일시 정직은은 말을 하기 전에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측정된, 의도적인, 우리는 진실의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휴고 휘트콤 경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운걸거리는 소리가 무리에 퍼져나갔다. 레이디 엘리노어 굳어졌다. 푸아로는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종되었다고, 집과 재산, 그리고 아내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휴고 경 화이트헵은 매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날 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아헐떡이 델리노어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알프레드 경의 얼굴이 돌아섰다. 아터 펜브로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숨결, 미스 데븐포트의 손가락은 조여졌다. 그녀의 무릎에 푸아로 손을 모았다. 그의 유해는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미 정원에 분수 잊혀진 지하 납골당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얼거림이 방을 휩쓸었고 그 뒤를 이어 침묵이 흘렀다던 내 팔짱을 끼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군가는 그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푸아로는 그랜드 쪽으로 이동했다. 날로 서 후고가 한때 있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추적했다. 섬세한 터치가 돋보이는 벽난로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문제의 밤을 다시 이야기해보죠. 그가 방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위고 경이 바로 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격렬한 논쟁 그와 게이블 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버트 게이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선생님,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누가 휴고 경을 마지막으로 봤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자신의 말을 하게 했다. 공중에 매달리다 계속하기 전에 우리는 후고 경이 그날 밤 떠나려고 했다. 정원에 묻힌 채 발견된 편지는 그의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그가 겁먹은 그는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탈출? 무엇으로부터? 푸아로는 그의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이 쏠렸다. 한때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푸아로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그가 정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정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 손님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푸아로는 손짓했다 데븐포트 양. 이상하게 남아있던 절차 내내 침묵. 데이븐포트 양.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집에서 가장 늦게 움직인 사람 중에 당신이 있었죠. 데븐포트 양 망설였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푸아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가정부의 의무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응접실을 살펴본 후 은퇴했습니다. 푸아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최근에 캐비닛에 유리잔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리잔유고 경이 사용했다. 공황의 깜빡임 그녀의 얼굴에도 교차가 생겼다. 부인 푸아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휴고 휘트콤 경의 유령이 자기 뒤를 청소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감기, 귀가 터질 듯한 침묵. 미스 데븐포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앞으로 나아갔다. 알았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잖아. 미스 데븐포트의 호흡이 얕아졌다. 푸아로는 손을 들었다. 아, 참으세요, 경감님. 그는 다시 데븐포트 양에게로 돌아섰다. 부인, 당신은 휴고 경의 죽음에 관여함.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녀의 입술 함께 눌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푸아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니요, 부인.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누군가가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희미한 떨림 그녀를 통해 달렸다. 푸아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데이븐포트 양, 무엇을 보셨나요? 그녀의 시선이 깜빡였다, 레이디. 엘리노어에게로. 그러자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봤어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머리가 획 돌아섰다. 데븐포트 양 그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마님, 당신을 봤어요. 그날 밤 휴고 경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집을 나서는 것을 봤어요. 방혼란에 빠졌다. 레이디 엘리노어 그녀는 고개를 급히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난 절대 푸아로 손을 들었다. 엘리노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휴고 경이 그날 밤 정원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당신이 뒤따라간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녀 힘겹게 삼켰다. 헤이스팅스는 그녀를 면밀히 지켜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 있었지? 레이디 엘리노어의 손이 떨렸다.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냥 맞고 싶었을 뿐이에요. 푸아로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방조용해졌다. 푸아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엘리노어 부인,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원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그녀 망설였다. 푸아로의 목소리는 강철과 같았다. 부인, 당신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을 보호했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진 속삭임으로 그녀 하나의 이름을 말했다. 아서. 모든 시선이 아서 펜브로크, 그 가족 변호사. 누가 앉았는지 죽음처럼 고요하다.
턱이 굳어졌다. 너? 푸아로의 미소가 사라졌다. 네, 경감님, 펜브로크 씨는 수년간 이 가족의 일을 지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는 휴고 경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폭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서 펜브로크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푸아로 앞으로 나아갔다. 휴고 경알아냈지. 당신이 있었다 수년간 그에게서 훔쳐왔습니다. 펜브로크의 얼굴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 잡은 그의 커프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펜브로크 씨. 검사관이 들어오자 펜브로크의 의자에 축 늘어진 채 패배감을 느꼈다. 푸아로 소매를 바로잡았다. 드디어 그가 중얼거렸다. 진실이 드러났군. 8장. 최종 추로나 무거운 침묵대 강당에 쓰러졌다 화이트헤븐 매너. 푸아로의 폭로로 아서 펜브로크의 무죄에 대한 신중하게 유지되었던 외관이 산산이 조각나 변호사 가얼굴이 창백하고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있다. 한때 웅장하고 조용한 위엄으로 가득했던 그 방은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15년간 비밀이 묻혀있던 곳. 자피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현이 강하다 아서 펜브로크,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자네는 대답해야 할 게 많으니까. 펜브로크의 손가락 경련했다이자 팔걸이에 기대어 평소에는 침착한 태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를 죽이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창백하지만 침착한 엘리노 부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서, 왜요? 펜브로크의 시선이 깜빡였다 그녀를 향해. 당신도 이해해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푸아로는 언제나 차분한 인내심 그는 두 손을 깔끔하게 모았다. 아, 선생님, 항상 선택은 있습니다. 근육에 펜브로크의 턱이 실룩거렸다. 아니요,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휴고가 저를 폭로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푸아로는 천천히 걸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면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고 그는 말했다. 휴고 경은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집안에서도 그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푸아로는 펜브로크를 가리켰다. 당신은 수년간 법률 문제를 처리해 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의 재정 기록. 펜브로크 크게 숨을 내쉬었다. 예,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고 경은 큰 자존심과 적은 용서, 그의 재산에서 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보다 더 의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었나요? 헤이스팅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따졌나요? 펜브로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그날 밤이었죠. 증거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넘겨줘. 푸아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따라 정원으로 갔어요. 떨린 펜브로크의 몸을 관통했다. 그냥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레이디 엘리노어 그를 응시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죽였어요. 펜브로크의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럴 리가 없었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떠난다고 저를 망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의 목소리만 가졌어요. 우린 분수 근처에 있었어. 그냥 떠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를 붙잡았지. 하지만 그는 버둥거렸어. 나를 밀어내려고 했지. 그리고 나서 그의 숨이 헉헉거렸다. 코트 안에 칼이 있었는데 꺼내본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갑자기 그가 뒤로 넘어지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그리고는 사라졌다. 의 물결 공포가 방 안에 퍼졌다. 그러나 푸아로는 그대로 남았다. 냉정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펜브로크 몸을 떨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제 손은 그의 피로 뒤덮여 있었죠. 도망칠까 자백할까 생각했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다는 걸요. 데븐포트 양은 조용히 말했다. 헐. 그래서 펜브로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시체를 지하 납골당으로 끌고 내려갔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옛 재산 계획에 대한 기록을 봤었기 때문이다. 잊혀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날 밤 그를 분수 아래에 묻었습니다. 잡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낮은 저주, 그리고 없어진 결혼 반지는요? 펜브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소리, 그건 실수였어. 당황해서 휴고를 움직일 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 걸 몰랐어. 나중에야, 너무 늦었을 때야 깨달았지.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그래서 데븐포트 양이 최근에 발견했어요. 당신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펜브로크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지가 나타났다. 누군가가 파기 시작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헤이스팅스는 고개를 저었다 불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레이디 엘리너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의 번쩍인 펜브로크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요, 선생님.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레이디 엘레노어는 자세를 취하며 서 있었습니다. 억제된 분노로 굳어짐. 넌 우리 친구였어. 아서. 그녀가 속삭였다. 휴고는 널 믿었고 나도 널 믿었어. 펜브로크 시선을 돌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푸아로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많은 선택, 펜브로크 씨. 하지만 당신은 그 일을 맡았습니다. 15년간의 속임수. 제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끝났어. 그는 펜브로크를 향해 걸어가며 한 쌍의수갑. 아서 펜브로크, 나는 당신을 체포합니다. 휴고, 휘트콤경의 살인사건. 펜브로크, 그의 힘은 마침내 소진되었다.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는 걸 알았어. 푸아로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항상 그렇죠.
그 다음 날 아침 푸아로와 헤이스팅스는 화이트헤븐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시골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초가을의 황금빛,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엘리노어 부인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 푸아로 씨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부인.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위고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죠. 이제야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푸아로 그녀를 연구했다. 그리고 진실은 부인,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의심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그녀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부인,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펼쳐진 곳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신비가 마침내 해소된 정원. 노력해 볼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푸아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봉! 헤이스팅스와 푸아로처럼 차에 올라탔다. 헤이스팅스는 안도의 한숨. 좋아, 푸아로. 또 사건이 해결됐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어쨌든 해결됐어.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렇습니다, 헤이스팅스. 하지만 비극이 수업. 헤이스팅스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무슨 교훈이에요? 푸아로의 눈 반짝였다. 가장 웅장한 영지조차도 과거를 영원히 묻어버리자. 차시골길을 덜커덕거리며 내려갔다. 화이트헤븐 매너를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휴고, 휘트콤 경의 경우 마침내 닥쳤습니다. 제9장, 정의에 대한 성찰 시골 끝없이 뻗어있다 차가 런던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 앞에는 푸아로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손가락을 함께 눌렀다 그는 마치 풍경 속 보이지 않는 퍼즐을 풀듯 지나가는 생울타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옆에서 헤이스팅스가 몸을 움직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푸아로, 헤이스팅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좀 비극적이었지, 그렇지? 푸아로 살짝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헤이스팅스의 눈을 마주쳤다. 아, 친구야, 모든 범죄는 비극이잖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헤이스팅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거대한 음모도 범죄의 주모자도 없었어요. 그저 한 남자, 절박하고 겁에 질린 남자가 끔찍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에요. 푸아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헤이스팅스. 하지만 단순함을 악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종종 평범한, 애서절망적인 남자들의 행동,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범죄. 헤이스팅스는 한숨을 쉬었다. 아서 펜브로크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푸아로 손가락을 들었다. 아, 하지만 친구야, 종종 똑같은 말이 있지 않나?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좀 심하지 않나요? 그는 휴고경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랬어요. 그리고 약점 헤이스팅스는 아기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펜브로크는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폭로, 파멸, 불명예에 직면했을 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백하는 대신 15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묻어두었습니다. 마치 그가 휴고경을 묻은 것처럼요. 헤이스팅스 몸을 떨었다. 그 불쌍한 여자, 레이디 엘리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그 모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잔혹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산 사람들이죠. 헤이스팅스 속담. 그럼 데븐포트 양은 어떻습니까? 침묵을 지켜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푸아로의 표정 부드러워졌다. 헤이스팅스, 그녀는 두려웠어요. 그녀는 젊었고 대저택의 하녀였죠.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고 나중에 휴고경의 실종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헤이스팅스 뒤로 기대었다. 화이트 헤이븐,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나미. 차기를 따라 부딪혔다. 그리고 한동안 두 남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헤이스팅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푸아로, 정의는 언제나 실현되는 걸까? 푸아로의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자세히 설명해보, 헤이스팅스. 글쎄요. 헤이스팅스는 말을 조심조심 고르며 망설였다. 아서 펜브로크는 당연히 재판을 받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휴고경은 죽었습니다. 엘리노어 부인은 1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푸아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아, 헤이스팅스. 정의는 언제나 깨끗하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찾으시네요. 하지만 범죄는 제 친구여.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죠. 헤이스팅스 팔짱을 끼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요, 헤이스팅스. 우리는 정의가 항상 승리 또는 패배. 그것은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결과에 따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헤이스팅스 속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푸아로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내 친구, 누군가가 원한다면 공평범죄에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범죄는 이기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헤이스팅스 창밖을 내다보았다. 당신은 아마 영국에서 가장 철학적인 탐정일 거예요. 푸아로 빙긋이 웃었다. 아, 하지만 철학은 단지 또 다른 추론 방법일 뿐이에요. 헤이스팅스. 헤이스팅스 눈을 굴렸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로변에 늘어선 나무들 흐릿한 과거 그들은 런던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계속했지만 휴고 휘트콤경의 실종 공중에 떠돌았다. 수수께끼는 해결되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지아가 도시 외곽에 접근하면서 헤이스팅스는 갑자기 일어났다. 아직도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푸아로.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아, 그게 뭐예요? 모나미. 헤이스팅스 턱을 문질렀다. 펜브로크가 휴고경을 묻었지. 그렇지? 그런데 왜 납골 땅에 묻었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푸아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훌륭한 질문이군요. 헤이스팅스.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내 말은
그 납골당은 오래되고 잊혀진 곳이었지. 시체를 숨기기에는 영리한 장소였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 그는 망설였다. 푸아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이야? 헤이스팅스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에게 처분하다시신 전체가 호수, 황야, 넓은 대지. 그런데도 펜브로크는 그를 묻기로 했다. 화이트 헤븐 매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왜?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헤이스팅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이 정말 흥미로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끝났다고 말했었다. 아서 펜브로크가 자백했다. 그런데도 무엇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나미. 헤이스팅스 신음했다. 그럴 줄 알았어. 푸아로 그저 웃었다. 런던의 거리를 차가 덜커덕거리며 지나가자 결국 휴고 휘트콤 경의 살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듯합니다. 10장 푸아로의 마지막 생각 런던은 아래에 있었다. 초저녁 안개의 베일 푸아로와 헤이스팅스를 태운 차가 밖에 도착하자 화이트 헤븐 하우스 레이디 엘리너 휘트콤의 마을 거주지. 가스등이 깜빡거렸다. 조용한 거리를 따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불빛이 웅장한 부지의 돌 외관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아가 도착했을 때 정지 헤이스팅스는 푸아로에게로 향했다. 약간의 짜증으로 눈썹을 찡그렸다. 푸아로, 저는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정그에 흠잡을 데 없는 재킷의 소매. 아, 모나미, 그 사건은 해결됨. 예,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다든. 헤이스팅스 속담. 차이가 있나요? 푸아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하지만 물론이죠. 해결하다 사건은 범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따 사례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헤이스팅스 팔짱을 끼었다. 아직도 뭔가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알다.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그는 차에서 내렸다. 움직임이 활발하고 목적의식이 있다. 헤이스팅스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지만 따라갔다. 푸아로의 눈에 특별한 빛이 떠오를 때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디 엘리노 어그들을 응접실에서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불이 타닥타닥 타올랐다. 대리석 난로 깜빡거리는 그림자를 가로질러 들이우다 화려한 가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푸아로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푸아로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중요함. 그녀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아서 펜브로크에 대한 일이라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푸아로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 아닙니다, 부인. 저는 아서 펜브로크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너. 깜빡인 불안감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시다시피 부인 휴고 경의 유해를 발견한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비논리적인. 그녀 약간 굳어졌다. 그게 무엇일까요? 푸아로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시선에 고정되다. 휴고 경은 왜 분수 아래 지하 납골당에 묻혔나요? 비트이고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손가락 살짝 말려있다. 그녀의
드레스 주름 속으로. 아서는 그곳이 시신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인 아트 펜브로크는 서 휴고의 시신을 원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쓰는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체를 발견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체를 잊혀졌지만 여전히 영지의 일부인 지하실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왜? 엘리노어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팅스 불안하게 움직였다. 살인을 은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달래는 듯한 마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레이디 엘리노어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불에 내려놓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알았어요. 헤이스팅스의 눈이 커졌다. 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서가 당신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푸아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처음부터요. 잠시 침묵. 그리고 네, 헤이스팅스는 낮은 휘파람 소리. 그렇죠. 푸아로 손가락을 뾰족하게 세웠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5년 동안이나요. 레이디 엘리노어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고요하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푸아로 씨. 제 남편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교활하고 사기꾼이었죠. 그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이 있었죠. 끔찍한 난 한때 떠날 생각을 했지만 그는 내가 떠나면 나를 망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떠난다고 말했어요. 나와는 끝났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안도 헤이스팅스 고개를 저었다. 그가 떠나서 다행이었다는 말이에요. 씁쓸한 미소 그녀의 입술에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묻는 것이 맞다면 저는 그를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푸아로는 그녀를 관찰했다 주의하여. 그래서 아르투 펜브로크가 당신에게 왔을 때, 그가 당신에게 한 일을 말했을 때 당신은 그를 보호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 포자기 향을 기회를 보았습니다. 휴고가 사라지니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서에게 보고했다면 스캔들이 모든 것을 망쳤을 겁니다. 재산도 제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그래서 휴고를 지하 납골당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헤이스팅스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를 도왔습니다. 시체를 묻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차분했다. 예.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반지는요, 부인?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군요. 레이디 엘리노어는 작고 웃음기 없는 웃음. 아니, 내 실수였어. 아서한테 다 맡기라고 했는데 반지가 떨어진 걸 우리 둘 다 눈치채지 못했어. 반지를 찾고 나니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지. 그녀는 그녀를 들어올렸다 턱을 살짝 그녀의 위험 있는 침착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진실이 드러났고 난 아직 자유로워. 푸아로 그녀를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서 그의 소매를 조정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렇습니다. 부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엘리노어 부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아로 씨? 푸아로는 그녀에게 가벼운 미소. 아, 부인. 저는 그저 평범한 탐정일 뿐입니다. 제 일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헤이스팅스 입을 벌리고 있었다. 푸아로, 당신은 그녀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리가 없어요. 푸아로는 손을 들었다. 헤이스팅스, 내 친구 정의는 이미 실현됐어. 그는 마지막으로 엘리노어 부인에게 돌아섰다. 부인, 이제 당신이 저지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푸아로는 모자를 치켜들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엘레노어 부인. 그리고 헤이스팅스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다. 그들은 떠났다. 기차로서 시골에서 멀어지다. 헤이스팅스는 푸아로에게로 향했다. 표정이 곤란하다. 푸아로,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알고 있었다 그녀도 그 일의 일부였어요. 왜 그녀를 넘기지 않았죠? 푸아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헤이스팅스, 말해봐. 위고경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지? 헤이스팅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글쎄, 어떤 면에서는 엘리노어 부인도 그랬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거야, 영원히. 헤이스팅스는 한숨을 쉬었다.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이 참 이상하군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의는 내 친구여, 항상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란 단지 자신의 양심의 무게일 뿐이다. 헤이스팅스 다시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푸아로 빙긋이 웃었다. 아, 헤이스팅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거구나. 기차는 화이트 헤이븐 매너와 오랫동안 묻혀 있던 비밀을 뒤로한 채 런던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의 경우 휴고 휘트콤 경마침내 다쳤습니다.